안녕하세요.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굉장히 안녕하세요. 젊은 선생님들이시네요. 네. 아니 집에 구멍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고쳐진 것 같아요. 네.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네. 건축 탐구를 진짜 열심히 보면서 네. 스승으로 두고 고친 집입니다. 저희가 사실 다른 방송 제의가 들어오면 네. 다른 건 몰라도 꼭 건축탐구 집은 찍자 그랬었거든요. 근데 설마 직접 고치신 거예요? 네, 제가 진짜 다 고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건축 탐구의 사사받아 6.25 전에 지어진 집을 모두 혼자 힘으로 고친 남편 김기혁입니다. 저는 남편이 홀로 집 고칠 동안 집 고칠 돈 벌어온 아내 김성진입니다. 한 이 대지에 집이 두 채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원래 목적은 세컨하우스를 보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이러면 우리가 세컨하우스가 아니라 진짜 올 수 있겠다. 그 부동산 분께서 맡겨진 키가 없다고 집 내부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막 찢어진 틈 사이로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. 한 대지에 집 두 채가 뭐라고 콩깍지가 씌어서 덜컥 계약부터 했대요. 정신 차리고 집안을 보니 아주 처참했답니다. 두 채 다 화장실도 안에 없었더래요. 하기는 한국 전쟁 전에 지은 집이라면은 나이가 80 가까이? 이거 안 낡았으면 더 이상한 거죠. 이 집을 고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탈탈 털어서 집을 샀거든요.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. 집을 직접 고칠 수밖에 없었죠. 힘들죠. 왜 힘 안 들어? 아우 내가 못 살아. 아무리 힘들다고 지붕 위에서 잡을 잡으면 어쩐대요. 저런. 그 생고생해서 두 채 고치는데 1년 4개월이나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지금 이 집은 도대체 구멍이 안 보이는데 설마 그럼 이 담장 안에 있는 집에 구멍이 있는 건가요? 구멍은 네. 이 집에 들어가시면 동그란 구멍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크기는 대략 한 27cm 정도 됩니다.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구멍 뚫리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지름이 27인치라 센치로 환산하면 대략 68cm? 구멍이 그 작은 거 아닌데? 바늘구멍에서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어쩌시려고 직접 뚫기까지 하셨대? 그나저나 집안은 깔끔하니 잘 고쳤네요. 엄마야 이거구나. 구멍. 와 근데 구멍 넘어 세상이 더 예술인거려. 저 구멍 묘하게 매력있네. 아 여기 있구나. 와, 오 진짜 구멍이 있네. 네, 그림으로 그려서 한 땀 한 땀 열심히 뚫었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거 설마 콘크리트 벽이에요? 굳이 콘크리트 벽에 한 땀 한 땀 테이프까지 붙여가며 뜨드드드 해서 직접 뚫으셨답니다. 행여 원이 흐트러질까봐 전전긍긍 그렇게 구멍 뚫고 나니 그래 좋습니까? 공사할 때는 그냥 완전히 벽이었다 보니까 뭔가 허하고 답답했거든요. 근데 뚫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한 거예요. 뭔가 이 작은 집을 조금 더 넓게 보여주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가 느껴져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. 아니 힘들게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? 잘 들리세요? 네, 잘 들립니다. 네, 잘 들립니다. 까꿍.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네. 뭐 하나 쳐다보기도 하고. 네, 맞아요. 근데 되게 신기하다. 약간 카메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. 네, 맞아요. 아니 근데 도대체 여기 집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? 집은 네. 16평입니다. 여기가 16평이에요? 네. 훨씬 넓어 보이는데? 응? 진짜 16평이라고요? 이상하다. 구멍 사이로 봐서 그런가. 왜 이렇게 커 보이지? 24평 정도? 네, 그 정도는 돼 보여요. 아마 이게 일조를 하는 것 같네요. 이 작은 집에서 하기 네.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. 아니 이렇게 건축탐구 집에서 배우셨다고 했는데 네. 또 하나 이렇게 전수를 해주시네요. 너무 뿌듯합니다. 네. 그러니까요.
좁은 집이 작은 구멍 하나로 이렇게 개방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배워갑니다.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네요. 집이 넓어 보이는. 정말 시골집. 네. 네, 이런 보드를 이렇게 노출을 해도 야, 하얀 벽에 참 또 잘 어울리고 네. 공간감도 생기는구나. 그 벽은 아니지만 이 벽처럼 이 가벽처럼 훨씬 얇은 부재들이 있으니까 좀 더 높아 보이는 네.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거기다 석가래에 있는 천장만 보다가 보만 드러낸 천장을 보니까 뭔가 설치 미술 같기도 하고 천장도 묘하게 매력 있네요. 아니 근데 보통 네. 이 시골집 고치면 예. 이 석가래 아, 예. 이 포기를 잘 못하잖아요. 제가 이 석가래들을 그라인더로 다 갈아낼 자신이 없었어요.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?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할만해 보이던데? 혹시 직접 갈아보셨나요? 직접은 당연히 안 했죠. 제가 평생 먼지 이거 갈아내면서 다 먹었습니다. 막상 뜯고 보니 상상했던 거랑은 영 딴판. 슬레이트 대신 나무판으로 마감을 했는데도 규혁 씨 눈에는 없어 보이더랍니다. 결국 보만 갈고 닦기로 했는데 엄마야 저 먼지 봐라.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. 저는 아쉬워요. 사실 다 살리자고 했거든요. 저는 그게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다 못해. 막 그래서. 그리고 사실 저는 근데 석가래 하면은 요 정도 굵기에 이제 석가래는 돼야 이제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작아서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살린 것 같아서 안 작업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안 살린 작업하기 힘들었어요. 천장의 보호처럼 16평밖에 안 되는 이 집. 넓어 보이게 하는 비밀병기 또 있나요? 이 폴딩도어 때문에라도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. 폴딩. 그렇네. 네. 이쪽 면에 창을 넣고 싶었는데 사실 일반 창보다 꼭 이 폴딩 도어를 넣고 싶더라고요. 이거를 시원하게 확 열어서 개방감을 더 주고 네. 그리고 나가서 이 마당에 이어진 이 데크까지 저희 집의 어떤 또 다른 마루처럼 쓰고 싶었어요. 마치 한옥의 대청마루 같은 역할이네. 집이 좁아 보이지 않던 이유가 있었네요. 다시 한번 정리해요. 작은 집 커 보이게 하는 법. 첫 번째는 구멍 하나로 소통도 하고 개방감도 확보하고, 두 번째는 천장에 보호를 드러내 위쪽까지 거칠 것 없게, 세 번째는 폴딩 도어로 옆으로 공간감까지 확장해 주면은 작은 집도 커 보인다는 거 밑줄 긋고 기억하세요. 근데 도시에서는 몇 평 집에 살았대요? 도시에 살 때는 한 15평 정도의 집에 살았습니다. 여기도 한 16평 정도? 크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도시에 살 때는 그 문 열면 바로 옆집 벽이 보이고 좀 약간 닭장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크게 불만은 없었대요. 닭장 같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 집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. 그런데 불행은 평범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이닥쳤답니다. 출퇴근길에 그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모르는 상대방한테 좀 심한 폭행을 당했어요, 도로 위에서. 그래서 이제 많이 다치고 외적으로 많이 다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. 그 타인에 대한 약간 좀 대인기피증이나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럼 규혁 씨 괜찮아요? 많이 힘들었구나. 저런. 도시에서 있으면은 죽을 것 같았어요. 그때 당시가 가장 힘들 때였어서 남편이 뭔가 조만간 이러다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
죽지 않기 위해 떠나온 곳이 강원도 고성. 규혁 씨는 어릴 적 방학이면은 찾아오던 동해에 오면은 뭔가 숨통이 트일 것도 같았답니다.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숨 쉬고 싶었거든요. 오늘 어땠어?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오늘 좀 행복했던 것 같아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. 너 좋았어? 너 좋으면 내일 또 오자. 네가 좋으면 나도 좋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오자. 그렇게 3년을 주말마다 고성행. 결국 둘은 고성에서 머물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텐트 치고 살며 80살 가까이 된 이 집을 손수 고치기 시작했답니다. 집을 고치고 텐트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잘 때는 오히려 도시에서 생활할 때보다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. 내 거를 내가 여기서 이것만 고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. 소장님, 여기 두 문 중 네. 문을 열어보시면 저희 초보복수 남편에게 큰 시련을 안긴 공간이 나옵니다. 그래요? 어떤 문을 골라보시죠.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? 네. 이쪽 문일까? 이쪽 문일까? 네. 오. 대체 뭔 공간이길래 규혁 씨한테 상처를 줬을라나? 여기는 안방인데 네. 여기서 뭐 어떤 상처를 입으신 건가요? 여기는 저희 남편이 텐트 생활 끝나고 네. 그리고 또 컨테이너 생활 끝나고 나서 저희를 보듬어준 고마운 공간이고요. 그렇다면은, 응? 여기는 화장실 아닌가요? 그런데 좀 어설픈데요? 나만 그렇게 느끼나? 여기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. 6개월이요? 정말요? 네. 대체 화장실에 뭔 조화를 부렸길래 6개월이나 걸렸대요? 고도의 기술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? 타일 한 장 붙이고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다음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다가 한 장 붙이면 집에 갈 시간이고. 이번 생에 집 고치기가 처음이라 벌어진 일. 타일 하나에 영혼을 담으셨네요. 서울과 고성을 오가며 집을 고쳤으니 쉽지 않죠. 2시간 반, 3시간씩 운전해서 일한 다음에 또 내려가서 또 바로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집 고치기 전에 과로사 하겠구나라는 생각이. 우리 남편분은 이 집 고치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혹시 아내분은 저는 그동안 네? 공사 비용 벌어오느라 바빴죠. 소름이 확 돋는데 공사 비용을 벌어오셨어요? 네. 야 이건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인데 너도 그래서 화났니? 저도 공사하는 동안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넘게 벌어온 것 같아요. 6천만 원이요? 네. 아니 무슨 알바를 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죠? 저희가 집이 2채였잖아요. 그리고 한 채는 저희가 그 숙박업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귀촌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돈을 따냈습니다. 지원금을 줘서 이 소멸위기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, 제가 숙소를 꾸밀 공간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아서 그 자재를 사서 제가 집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도 빛이 하나 내려오더라고요. 두 채였던 게 네, 신의 한 수였죠. 네.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집 고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본체 옆에 별채 공간 덕분. 이곳을 게스트룸 겸 공유 숙소로 고치면은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. 그런데 이 공간은 특히 패션 일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인연으로 다가왔답니다. 저 집은 원래는 그 건축물 대장에도 잠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. 서울 잠시요?
아니요, 그 잠실 누에 실 뽑는 명주실 뽑는 그 공간을 잠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실을 뽑는 공간의 집을 옷을 만들던 사람이 고친다? 뭔가 약간 좀 인연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 서울 잠실도 조선시대 누에 치던 잠실이 있어서 잠실 아니에요? 옷 만들던 사람들이 고친 명주실 뽑는 공간이라 뭔가 땡기는데요. 어떻게 고쳤을라나? 멋진 거려. 야, 이 집은 분위기가 싹 다르네요. 네. 야, 마치 뭐 이게 북유럽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인데, 네. 야, 되게 감성을 자극하는데요. 피도 많이 흘린 집입니다. 에? 피를 흘려요? 아니, 집 고치는데 왜 피를 흘리죠? 고치다가 좀 많이 다쳤어요. 피땀 눈물이 들어간 집이에요. 그래요. 왜 다들 이렇게 피땀을 흘리며 집을 고치나 몰라. 엄마야, 저 손가락 어째? 조심 좀 하시지. 아유, 많이 다쳤구나. 이거를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붙지 않는 상태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. 그래서 바로 이제 수술 가능한 병원 찾아서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. 근데 퇴나루 작업하다가 또 피를 봤대요. 아우, 저걸 어째? 아우, 내가 정말 못 살겠다. 웬일이야. 피 많이 났어요. 분장하는 사람처럼 많이 났어요. 퀵백 현상이라고 튀면서 그라인더 사폰 아래 이제 목을 이제 갈리게 돼서 그러니까 바로 별채의 이 퇴마루가 그 피 튀기던 사건의 현장. 사연을 알고 보니까 곱기만 해 보였을 고재가 어째 많이 험해 보이네요. 이 텐마루 글라인더 작업하다가 네. 남편이 피를 봤어요. 근데 어떻게 그 와중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요? 아 그때 집에 거울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 상처 부위를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 후로 저희가 막걸리를 뿌리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실력도 많이 늘어서 그래요? 그 후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여기서 했죠. 건탐으로부터 사사받아 청출어람의 집고치기 달인이 되기까지 피게나 흘렸는데 얼마나 일취월장했을라나요? 와, 여기는 본체와 또 다르네. 한층 기술이 고급스러워졌달까요? 특히 피눈물 흘리며 익힌 기술의 활용 점정은 이 욕실이랍니다. 6개월 걸려 고친 본체 욕실이랑은 비교 불가네요. 화장실 안까지 다 유럽식 미장을 하셨는데 네. 미장 쉽지 않은데. 전문 업체에 네. 문의를 했더니 이 욕실 공간만 하는 데에 55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. 오빠가 싸게 해봐. 네, 그래서 제가 네. 100만 원에 해결했습니다. 건축 탐구를 열심히 보다 보면은 이 마이크로 시멘트 유럽 미장도 가능하게 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못하는데요. 저쪽 벽은 기본에 방수의 유럽 미장까지 혼자 힘으로 해결을 했답니다. 그것도 아주 고급지게요. 물론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죠. 공사하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무슨 이름을 부를까 하다가 첫 번에 들었던 생각인데 목꿈이라고 부르자. 꿈이 무슨 뜻이에요? 남편이 사고 당했을 때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후로 잘 때마다 그 사고 관련해서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. 교통사고 당하는 꿈,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는 꿈. 그래서 항상 옆에서 그 힘들어하는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. 끙끙 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피해에 대한 말을 한다든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옆에서 보면서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냥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그저 잘 잤으면 좋겠다. 두 채의 집 짓는 동안 규혁 씨와 성진 씨가 바란 것은 단 하나.
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서만은 제발 아무 꿈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길 그것뿐이었답니다. 에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. 역시 이젠 좀 살만하신가요?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요. 생각해보니까 이 집이 저를 살린 것 같아요. 참 다행히 이 집을. 그쵸. 이제는 숨 편하게 쉬고 살 수 있으니까. 집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싶다가도 오늘 같은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싶은 게 또 그 집. 아니 성냥갑 같은 아파트 벗어났으면은 대골같이 큰 집 지어 살지 뭔 개똥 철학이 있어서들 작은 집이야 했거든요. 근데 사연 듣고 보니 또 고기가 절로 끄덕끄덕. 맞아요. 아무리 구중궁궐 집이 있어도 내 한 몸 편히 누일 곳 웃으면 그게 집인가요? 오늘 보니까 좋은 집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품어주는 온기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. 집이란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집 안에 들어오면 마치 나에게 돌아온 듯한 도시란 곳은 그 나 자체를 자꾸 지워야 하는 곳이잖아요. 정작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진 게 아닐까. 궁극적으로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집, 내가 숨을 쉼으로써 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집. 결론적으로는 최소한이지만 최소한이 아닌 그런 집. 이 집에 대청 마루인 데크로 볕드는 시간. 아, 기혁 씨 이 표정이구나. 그 고성 처음 왔을 때 성진 씨가 봤다는 그 표정. 집을 만들었으니까 제 옷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작업실을 하나 얻었거든요. 아, 옷을 또 다시 만들 거예요? 네, 옷을 제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 네, 작업실 하나 새로 얻었습니다. 사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던 건데 이제는 좋은 꿈도 조금 꿔보고 싶어요. 아무 꿈도 꾸지 않길 바라면서 찾아왔던 그 집에서 새로 꾸게 된 꿈. 당신은 분명 잘 될 운명일 거예요.